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자동차로 가게를 들이받아 단 30초 만에 고급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우진하며 유리창을 부숩니다. 가게를 부순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다시 탑승하기까지 단 30초. 차량은 유리 파편을 흩날리며 길가로 질주합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1,000만 원어치 상당 고급 휴대전화 7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300여 m 떨어진 이쪽 골목길에 본인의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를 버린 뒤 그대로 도주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차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충북 청주로 달아난 A씨를 범행 20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전 구매자인 척 매장을 방문해 고급 스마트폰 보관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렌트카 사고로 빚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1,000만 원어치 휴대전화는 중고로 되팔아 200여만 원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범행으로 파손된 매장과 렌트카의 피해는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훔친 휴대폰을 유통되는 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구매한 대리점도 작물 취득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돈이 얼마나 급했길래 남의 매장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걸까요? 범행의 시작은 빚이었습니다. 이제 피의자가 따로 직업도 없었고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렌터카를 이전에도 자주 몰았었던 피의자였는데 예전에 사고를 내서 업체에 물어내야 되는 그런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또 주위 친구들로부터도 이제 빚이 있었다고 해요.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범행 수익도 빚을 갚는 데 바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가게 사정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범행 그 차를 들이박자마자 바로 뛰어내려서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손살같이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 자체는 사실 더 바로 가까이 진열대에도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진열장을 돌아서 깊숙한 곳까지 갔었던 거는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이제 삼성과 애플의 프리미엄 고급 최신 폰들을 이제 노렸었던 겁니다. 한 대에 이제 한 150만 원이 넘는 돈들만 이제 돈 되는 것들만 노린 것인데요. 이 폰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행 이틀 전에 이제 구매자인 척 이제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어디서 휴대전화를 빼내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어디서 휴대전화 고급폰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렌터카를 빌려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렌터카 빌릴 때 자기 신상 정보도 다 집어넣었을 텐데 이거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바로 드러날 게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그렇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범죄라는 게 경찰한테 잡히려고 재미삼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절도 같은 경우는 그 안 잡혔을 때 그 목적이 완성되고 당연히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치밀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안 보입니다. 자신의 신원으로 차를 빌린 뒤에 CCTV가 버젓이 있는 골목에 버렸고요. 심지어 범행 후에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립니다. 경찰 담당 과장의 표현을 빌리면요. 무대뽀, 이른바 막무가내 범죄로 보인다고 합니다. 잡힐 줄 알면서 그랬고 완전 범죄를 꿈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빚독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단순히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피의자들의 불완전한 행동들이 조금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피의자가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게 경찰이 피의자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감옥 갈 줄 알면서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 즉 피의자에게는 당장에 처해 있는 현실보다 경찰에 붙잡히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지 추측됩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군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본 이 업체, 그 렌터카 업체도 있고 또 휴대폰 매장도 그렇고 이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범죄 수익보다 이게 부수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큰 범죄였는데요. 이 청년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 저질러서 2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관련 피해는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범죄다 이런 셈인데 그도 그럴 게 범행 수법이 좀 막무가내인 게 이용한 렌터카는 출고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최신 중형 승용차였습니다. 해당 매장도 통 유리창부터 해서 내부 시설을 싹 다 수리해야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지 막막한 게 이 피의자 자체가 빚을 갚으려고 돈이 없어서 저지른 범죄자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돈이 없는 참 답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급 휴대폰을 꽤 여러 대 훔친 것 같은데 취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과정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A 씨가 훔친 휴대전화가 요새 매장에 가면 제일 비싼 폰들입니다. 네. 한 대 150만 원 돈 넘는데 사실 이게 요새 뭐 당근마켓 해가지고 중고 거래만 해도 정가의 80에서 90%까지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7대 훔쳐 되팔았는데 고작 2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결국 훔친 물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이게 기계별로 일련 번호가 있고 또 매장마다 이 일련 번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어디를 가도 도난된 물건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 A 씨도 그래서 대전에 30-40곳 되는 대리점들을 어렵게 돌면서 이 작물들을 되게 힘들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인 줄 알면서도 구매한 이 휴대폰 매장들도 그럼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리점들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물건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도난된 물건들이라면 본인들이 매입해놓고 다시 되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게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라 해외로 몰래 반출해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대리점에서 시중 가격보다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기계라는 걸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이게 매장을 차로 들이받아서 훔친 것까지란 생각은 못했겠지만 적어도 분실 혹은 도난된 물건이란 건 분명히 알았을 거란 겁니다. 우리 형법엔 이 작물을 유통 혹은 뭐 이득을 취하게 되면은 그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물 취득 이런 죄가 또 들어가겠군요. 예. 그런데 정말 참 너무나 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렇게 미래를 포기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범죄, 이 인터넷상에 참 화제가 됐어요. 아마 해외 토픽에도 나올 사건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예, 취재를 하면서 요새는 왜 이렇게 이판사판 막무가내 범죄가 많이 하는 경찰의 말이 생각납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언젠간 잡힐 줄 알고 또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없던 이런 현상들이 혹시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생겨난 게 아닌지 그 개별 범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를 한번 살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